자, 오늘은 저번 시간 이어서 그 순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새롭게 배울 그 응용된 그 순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그 순열에 대한 기호, 자, NPR로 쓴다고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 서로 다른 N개가 주어진 것에 대해 R개를 택하여 나열해야 되는 상황에 NPR이라고 쓴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n부터 시작하여 1씩 줄여가며 곱하되 그 곱해지는 개수가 r개만큼이 되도록 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이 n-r 플러스 1로 끝난다고 했어요. 자, 다음 이 계승, 그러니까 이 느낌표를 팩토리얼 아니면은 계승이라고 읽는다고 했고요. n 팩토리얼은 사실 npn이랑 일치한다고 했죠. 여기 나와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n 팩토리얼은 n부터 시작하여 1씩 줄여가며 1까지 곱한 형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순위의 수랑 좀 연관지어 표현해 보면은 npr은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 된다고 했고 npn n 팩토리얼 0 팩토리얼 이게 원래 자연수가 대입돼야 되는데 0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떤 공식의 흐름상 합의된 부분이라고 했어요. 0 팩토리얼 1이라고 했고 np0 그러니까 r 대신 0이 대입돼도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약속을 해야 서로 이제 충돌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했고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죠. 자, 한번 넘어가서요. 오늘 또 어떤 것을 공부할지 보도록 합시다. 아, 그것을 응용하는 거네. 한번 각각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다 생각하고요. 같이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 OPO는 결국은 5팩토리얼이랑 일치하는데 5부터 1까지 다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120. 그 다음에 이번에 0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 0 팩토리얼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 곱하기 3, 2, 1, 곱이 6, 그 다음 4p 0. 자, 여기 R자리 0이 오면요. N에 상관없이 항상 1이 된다고 했죠. 다음에 4번에 4 팩토리얼 곱하기 6p. 6p는 6 곱하기 5면 되겠네요. 그래서 4, 3, 2, 1 곱하기 6 곱하기 5에서 720 대답하면 되겠죠. 자, 다음 예제에 주어진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래요. 보니까 순열의 수가 이제 관계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해요. 자, 지금 보니까 증명 1, 2 나와 있어요. 1부터 한번 볼게요. 자, n 곱하기 n-1 p r-1은 지금 이 표현이 이제 순열의 수로 표현된다면은 자, 이 n에 위치한 n-1이 분자, 그 다음에 두 수를 빼서 분모에 위치시켜 각각 팩토리를 붙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n이 곱해진 거니까 둘은 등으로 성립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표현을 좀 더 간단히 하자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 분모 같은 경우는 1씩 서로 소거되죠. 그러니까 n-r만 나와서 n-r 팩토리얼이 됐는데 n-1 팩토리얼 곱하기 n은 결국 뭐예요? n-1 팩토리얼이 n-1부터 1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 n을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분자는 전체적으로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 1까지 곱한 형태인 n 팩토리얼이 된다는 거죠.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표현 자체가 뭐예요? npr을 의미하는 거니까 등호로 성립. 즉 n 곱하기 n-1p r-1이 npr이 됐다. 자, 다음 증명을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npr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나열하는 경우다 해서 뭐 이렇게 쭉 써있긴 한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따로 한번 이 밑에다가 해볼게요. 뭐 이것을 읽고 이제 이해가 된 친구들은 그대로 넘어가고요. 자, n-1p r-1은 결국은 자, 여기 이제 자리라고 합시다.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세 번째, r-1번째 자리고 그 자리마다 이제 경우의 수는 n-1, n-1 왜요? 서로 다르게 n-1이 주어진 상태에서 각각의 자리를 이제 채우는 가짓수가 이것에 해당되는 숫자니까 마지막에 이제 n-r 플러스 1이 되죠. 그쵸? 총 이게 이것의 개수 이제 r-1이 되도록 자,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n-1p r-1인데 여기서 이제 뭘 하자? n을 곱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r 자리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하자. 여기 n을 곱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 어떻게 돼요? 지금 총 자리의 개수는 r개고 그 다음에 여기 경우의 수가 나열된 것들을 보니까 n 곱하기 n-1 곱하기 n-1 곱하기 땡땡땡 n-r 플러스 1까지예요. 결국 뭐예요?
이 경우의 수 모두 곱하면 nPr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의 자리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 거니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nPr이 맞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 주황색 부분에 n을 곱한 형태는 nPr일 수밖에 없다. 즉 여기 있는 등호식이 성립되는 거죠. 자, 문제 3번도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다 풀었다 생각하고요. 여기도 역시 증명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우변에서 출발. 각각을 이제 계승을 이용한 표현으로 써주고요. 그죠? n-1pr은 이렇게 n-1pr-1은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그 다음에 r을 곱해서 지금 더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이 분수식인가 통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n-r 팩토리얼은 사실 n-r 곱하기 n-r-1 팩토리얼. 왜냐하면 여기 공통된 부분으로 통분하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결국 n-r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이 공통된 부분 n-r-1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 여기도 있죠. n-r-1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 이 부분으로 묶을게요.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을 묶었고요. 남는 게 여기 이제 1이 남고 여기는 n-r분의 r이 남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둘이 합쳐 쓴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해되죠. 공통 부분을 묶었다. 다음에 이제 괄호 안을 계산하면은 n-r분의 n이 돼요. 그러면은 각각 분자 분모에 끼리끼리 곱해주면 되는데요. 자, 분모 같은 경우는 n-r, 그 다음 1 적은 게 n-r-1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n-r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 모두 다 곱해진 형태니 n-r 팩토리얼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자도 n부터 시작해서 r-1, r-2 땡땡땡 1까지 곱해진 표현이니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도 보자 하니 뭐야? 또 npr이죠. 그래서 제일 좌변과 우변이 일치하니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 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자, 다른 풀이도 설명하겠습니다. npr은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르게 r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결국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땡땡땡, n번째까지 서로 다른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n번째를 추가해서 r기를 택하여 나열할 거냐? 아니면은 그 제일 마지막에 n번째를 택하지 않고 n-1개의 대상 중에 이제 r기를 택하여 나열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선생님이 쓴 거는 n번째를 택하지 않겠다는 거고 이 두 번째 쓴 거는 자, n-1개의 대상 중에 r-1개만 택할 거고 마지막에 n번째를 택하여 총 n개 중에 r개를 택하겠다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n번째를 택하지 않고 n번째를 택하고 그쵸? 경우가 이제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r개를 택하여 나열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일 마지막에 n번째를 택하지 않거나 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고 이 둘은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으니까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경우의 수를 쓸 겁니다. 자, 근데 요 위에 해당되는 것은 결국 n-1pr이에요. 그죠? 근데 이 두 번째가 좀 해석하기 어려워요. 자, 우선 n-1개 중에 r-1개를 택하여 나열은 n-1p, r-1인데 여기 왜 r을 곱했냐? 자, 여기다 선생님이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리부터 r-1번째 자리까지 존재해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여기 이제 경우의 수를 선생님이 이제 생략을 했는데 n-1, n-2 땡땡땡, n-r 플러스 r 플러스 1이죠. 그쵸? 그렇게 이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지금 n-1p, r-1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를 하는 거야? n번째의 대상은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데 n번째라는 대상 자체는 근데 그게 지금 자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도 존재하지만 그 제일 왼쪽에도 존재하고요. 그 사이사이 존재하고 또 r-1번째 자리에 제일 우측 자리도 존재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자리에 대해 고정된 n번째의 대상이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자 자리가 계산해 보니까 1개, 2개, 3개, 4개, r-1개, r개예요. 그러니까 총 r개의 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n번째 대상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경우에는 뭐야? r이죠, 뭐. 자릿수만큼이지. n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고정이 돼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r을 곱하자가 있는 거예요. 연이어 잇따라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의 수니까. 그럼 둘은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의 법칙을 이용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더해서 npr과 일치한다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자, 여기는 교과서에 뭐 있는 내용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은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떤 그 나름의 풀이 방법을 따라주면 좋겠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이웃하는 순열에 대해서는 이웃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여 배열하고 그 한 묶음으로 생각했던 것끼리는 원래 한 묶음이 아니 하나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것끼리 또 위치를 그러니까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까지 같이 연이어서 즉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자라는 거고요. 자, 이웃하지 않는 순열에 대해서는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배열한 후에 그 사이사이 양 끝에 이웃하지 않는 것을 배열한대요. 요건 조금 이해가 어렵죠. 그래서 한번 간단히 문제를 해결해 볼 거예요. 자, 서로 다른 3명이 일렬로 놓인 7개의 같은 의자에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경우의 수. 이거 잠깐만 시간 줄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풀었다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에 한번 선생님이 풀이를 2번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우선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배열한대요. 의자죠. 그러니까 의자를 지금 4개만 배열했어요. 같은 의자에 대해서니까 여기서는 뭐 따로 경우의 수가 있진 않아요. 같은 의자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근데 왜 4개만 나열이냐 7개가 있는데 이 3명이 앉을 의자는 본인들이 지니고 있고 그것들끼리 같이 갖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지금 여기 5개의 공간이 있는데 이 같은 의자 그 사이사이마다 여기 어떻게 이제 그 서로 다른 3명이 한 자리씩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면은 그게 뭐예요? 결국 이런 어떤 기존에 놓였던 4개의 의자가 이웃하지 않음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그쵸? 만약 여기 이렇게 앉아도 의자 하나 때문에 얘네 둘은 이웃한다고 얘기를 할 수 없죠. 여기 뛰어 앉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것 자체로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뭐예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의자이기 때문에 이것들끼리도 지금 서로 다른 대상이라고 볼 수 있냐? 좀 이게 의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서로 다르죠. 왜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사이, 두 번째, 세 번째 사이 얘는 뭐 제일 왼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구분이 돼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죠. 이 자리랑 이 자리는 분명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5개의 대상 중에 3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 뭐예요? 5p3 즉 이거 5p3이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5, 4, 3, 60까지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응용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예제 2번에 보니까 4명의 선수가 한 팀을 이루고 4인 조정 경기. 자, A와 C가 서로 이웃하게 배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했던 이웃하는 경우의 수에 대한 문제예요. 어떻게 하자? A, C를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A, C 한 사람, B, D 세 사람이니까 3팩토리얼. 일렬로 나열하죠. 그렇죠? 여기 배는 일렬로 나열해서 앉을 수밖에 없어요. 조정은. 그다음에 A와 C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한 사람이 아니었죠. 원래는 한 사람처럼 우린 생각했던 거니까 그들 사이에서도 또 일렬로 나열한 경우의 수는 2팩토리얼 해주면 돼요. 둘은 동시에 연이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으로 계산 12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B와 D가 배의 양 끝에 앉는 경우의 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건 좀 헷갈리죠. 자, 이렇게 도식화하면 좀 수월해요. 지금 파란색에 위치한 곳이 B와 D가 앉을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빨간색 무시하고 이 파란색의 자리에 대해서만 B와 D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A와 C는 빨간색 자리 일렬로 나열하면 돼요. 뭐예요? 2팩토리얼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잇따라 이루어져야 네 자리가 모두 다 채워지니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에서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요. 문제 4번, 그 다음 뒤에 5번도 있죠.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다 풀었다 생각하고요. 바로 또 풀이 진행합시다. 자, 3개의 문자 A, B, C와 2개의 숫자 1, 2를 1, 2로 나열할 때 각각의 물음에 답을 하자. 1번, 2개의 숫자를 서로 이웃하게. 자, 이웃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1, 2를 하나로. 하나로 보면 뭐예요? 총 A, B, C 하나 해서 4개. 4개의 대상을 1로 우선 나열하면 4팩토리얼이고. 그리고 1, 2도 1로 나열해야겠지. 그 안에서 2팩토리얼. 서로 곱해요. 48. 다음에 문자와 숫자를 교대로 나열하자. 요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대로 나열하려면은 그러니까 자리가 정해져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5자리가 있다면은 요 빨간색 자리는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두 개가 존재하는 이 숫자 자리일 수밖에 없어. 그죠? 여기에 문자가 오면 어떻게 돼요? 숫자는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이 파란색 자리 올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교대로 나열한다는 것 자체가 번갈아 가면서 위치되려면 빨간색 위치에는 숫자, 파란색 위치에는 문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각각에 대해서 자, 문자 3팩토리얼, 숫자 2팩토리얼, 1렬로 나열해서 동시에 연이어 그래야 다섯 자리가 모두 채워지니까 12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다음 자 5번 이제 마지막이죠. 다섯 개의 숫자 0, 1, 2, 3, 4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다섯 자리 자연수 중에 짝수의 개수. 자 우선은 짝수라 함은 제일 그 1의 자리 숫자가 뭐가 돼야 돼요? 짝수가 되어야겠죠. 0을 포함한. 그래서 그게 이제 관건인데 자 우선은 다섯 개의 그 자리를 만들고요. 각각의 자리에 이제 어떤 숫자들이 대입될 수 있는지 그 가지수를 적어가면서 곱의 법칙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수년의 수를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은 선생님 전략은 이거예요. 지금 이러한 이제 류의 문제는 변수가 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제일 왼쪽에 그러니까 여기 만의 자리 숫자는 0이 대입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섯 자리 자연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자리를 이렇게 도식화하고 그 자리마다 몇 개의 숫자가 대입 가능한지를 가지수를 적으면서 생각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1의 자리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2 또는 4인 경우. 이 둘은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죠. 그쵸? 그리고 왜 이렇게 나뉘냐면은 0인 경우는 그러면 0을 썼기 때문에 이 만의 자리에 0을 제외한 어떤 수든 다 들어갈 수 있는데 2 또는 4가 대입된 경우는요. 여기에 0이 대입돼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챙겨줘야 돼. 그러니까 둘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첫 번째 1의 자리 0이 대입된 경우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자, 만의 자리는 당연히 0을 제외한 어떤 숫자든 다 대입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가지. 그 다음에 자, 여기 1의 자리와 만의 자리에 지금 두 개의 숫자가 쓰였으니까 나머지 그 자리에는 사실 어떤 숫자든 다 대입되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하나씩 줄여가면서 그 가지수를 챙겨주면 돼요. 다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4팩토리얼이 된 거고요. 4, 3, 2, 1 곱하면 되겠죠. 이건 곱하면 안 돼. 0을 곱한다는 게보다는 얘는 이제 한 가지 경우인 거죠. 그 다음에 2 또는 4가 대입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 만의 자리에 이제 뭐예요? 0도 대입돼서 안 되고 여기 만약에 2가 대입됐어요. 그러면 여기 2도 안 되고 0도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세 가지로 시작해야겠죠. 그죠? 만약에 4가 대입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0도 안 되고 4도 안 돼요. 나머지 숫자 세 가지인데 자, 세 가지 썼어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0을 포함해서 이제 여기 1112자리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씩 줄여가면서 두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요거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뭐예요?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이거 2죠. 2 또는 4, 이게 두 가지의 수니까 그래서 36. 그러면은 둘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으니까 합의 법칙을 이용한다면은 24 더하기 36 해서 60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순열에 관련된 교과서의 내용 모두 봤고요. 그다음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참 여러 가지 그 응용된 문제도 있긴 한데요. 좀 많이들 연습해서 익숙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조합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